자, 요 얘기하시죠. 아니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뭐 북한에서 사셨고 탈북하셨으니까 이제 북한 상황을 우리보다 잘 아시니까 또 여기 상황도 잘 아시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유고시 죽던가 아니면 식물인간 상태로 통치를 못할 정도가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여정이가 뭐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은 뭐 권항대행 그 준비도 했대요. 그게 보도가 나왔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간단한 신문 아니거든요. 그렇고 김평일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가정한다면 김정은이 유고 상태에선 권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고해충 탈북자들도 주장도 다르긴 한데 제가 미국에 계시는 저 최고해충 탈북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김여정이가 나온다, 막 김평일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김씨 일가가 무슨 돈 주고 산 권력이냐 그게? 왜 새로운 세력이 나온다는 가정을 못하냐? 이번엔 또 다를 수 있구나. 아, 그렇죠. 김정일이 죽었을 때하고 다르리.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김씨 일가에 세뇌돼 있지만 김씨 일가에게 더 이상 이걸 맡기게 되면 더 큰 재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사회주의라는 것은 세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주의로 한번 가보자 이거죠. 중국처럼. 예?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진짜 사회주의는 세습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지. 이건 봉건주의잖아요. 봉건주의.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의 생각은 진짜 사회주의로 하려면 김씨 일가의 세습은 끝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성택이를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장성택이는 김씨 일가의 일원이지만 장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과도기 권력을 책임지고 변화시키게 되면 김씨 일가의 장기 독재를 갖다 청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미리 선수 쳐서 죽인 그러니까 거죠. 미래 선수도 죽여버린 건데 이제 남은 게 최룡해가 남았죠. 근데 최룡해는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정통성이 있는 게 뭐 항일 빨치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김씨 일가가 우형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태양절 나온 사진 좀 찾아주세요. 태양절의 최룡의 표정 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최룡해가 지금 그 사실상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됐거든요. 원래 당 정치비서 하다가 위원장을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고인민회 대의원 대회를 최룡해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최룡해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의 어떤 그런 이 세력과 이게 맞물리게 되면 김실가를 누구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등을 얻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식 개혁개방 체제를 가야 된다. 그러면 중국식 개혁개방 체제를 가려면 반드시 수령 독재는 청산돼야 됩니다 이게. 그럼 이참에 아주 김정은이가 흔들흔들할 때 싹 김여정이고 뭐고 싹 청산하고 그렇죠. 이제 중국식이나 소련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북한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강력한 리더십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 자기 아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세우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김정일이가 한 3년 4년 이상 버티면서 보위부 맡겨주고 당 맡겨주고 해가지고 인사시키면서 해가지고 충성을 유도해가지고 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없는 다음 후계자는 급작스럽게 가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번에 태양절인데 김정은이도 안 나왔고 누굽니까 김여정이도 안 나왔고 김경희도 안 나왔는데 최룡해가 센터에 딱 서 있어요. 센터에 센터에 이거 누굽니까? 이 박봉주죠. 같은 센터에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약에 유고시에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네. 이렇게 해서 최룡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징적인 사진 같은데 이게 그렇죠. 야 이미 장악했을 수도 있네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인 중심의 권력이라는 것은 1인 중심의 정점이 건재할 때 강력한 겁니다. 근데 이 정점이 딱 죽는 순간 이거는 순식간에 붕괴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김여정이가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뭔데요 지금? 그래 김정은의 동생일 뿐인데 아무리 권력을 준다고 해도 32세의 처녀인데 아줌마지 지금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뭐 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이가 여왕합니까 여왕? 이런 북한 같은 유교적인 그런 남성 위주의 국가에서 꼭대기에 피단 말은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여왕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김평일이를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김평일이 못 세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평일이란 데는 세력이 없어요. 한 명, 단 한 명도. 다 죽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 우리도 보면은 그 12.12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당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세력이 잡잖아요. 예. 잡으면서 전두환이가 당장 안 나타나요. 예. 그러면서 잡으면 수사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최규하라는 그냥 뭐 거기 이제 형식적인 대통령 뒤에서 조정한단 말이에요. 예. 우선 동요가 국민들 동요가 있을까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룡해 등 이쪽에서 잡아놓고 지금 잡아놓고 일단 저 김평일이를 지금 들어갔잖아요. 김평일이가. 예. 예. 뭐 상징적인 인물로 뒤에서 그 대신 다 조직이고 뭐고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잡고 그 백종원 앞에 얼굴 마담식으로 당분간 한 1, 2년 그러다가 그러니까 싹싹 한다. 나중에 뭐 비리다든가 이런 걸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제일 지금 그 신물이 나 있는 게 1인 지배 체제라고 하는 그런 이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김평일이가 또 우상숭배되게 되면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예? 이 사람이 권력을 내놓기 전까지는 또 이제 세습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과연 북한 사람들이 그 세습의 폐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런 세습 체제보다는 중국식으로 중국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집단 권력 체제 하에서 합리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가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여기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네. 그리고 중국의 목적은 뭐냐면 자 시진핑이가 김정은 집권해 가지고 7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얘를. 예. 왜 안 만나냐면 얘를 인정 안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를 저버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김정일 때까지는 이게 세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절차했지만 3대부터는 완벽한 봉건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봉건주의이기 때문에. 안 만나다가 트럼프하고 만나니까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나는 트럼프 거구나. 만나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만나서 끌어당겼지만 시진핑이가 보는 김정은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충실하게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집단 권력을 원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중국이 무슨 시진핑이가 김실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옛날에 모택동이나 주울레 같은 사람들은 용간이 있지만 지금 3세, 4세, 5세대까지 오고 있는 중국 권력이 김실가하고 그 사람이 애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애물단지, 중국의 말을 안 듣는 애물단지가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싹 정리해가지고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그냥 가라, 빨리. 예? 지금 그 북한 권력이 지금 이 김정은이가 중국에 지금 한 10억 달러를 주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긴급 자금으로. 근데 중국이 안 주고 있습니다. 노 땡큐. 응? 됐다 이제는. 응? 너네가 뭔가 보여달라. 보여달라는 그 근거는 뭐냐면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너네가 할래 안 할래? 빨리 해라 빨리. 그러면 김정은이는 너 나갈래 안 나갈래?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김정은한테는. 응? 중국의 입장은 시정일관 똑같은 겁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라. 응? 그러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라는 것은 1인 지배 체제를 청산하고 중국식 개혁 권력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상충이 되니까 지금 그 북한 지도부는 그 김정은과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포 권력 때문에 다 무서워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집단 권력으로 가기 원합니다. 집단 권력으로. 지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예. 김정은이가 뭔가 지금 알아 누웠거나 약간 이상하다 하면은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예.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권력은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김실기가 오래 지배했기 때문에 그 망령이 지배한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극단화되게 되면 그 반등이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의 사람들은 김실기가 우상숭배가 돼 있지만 지도층 인사들은 이미 바뀌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사람을 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 그 피비린내 나고 있는 그런 그 칼자루에 지금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김실가가 나오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만약 변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최룡해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권력을 이제 하고 중국식
그렇죠. 개혁 개방으로 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딜해서 돈 왕창 받고 우리는 핵 포기한다. 그렇죠. 이게 김정은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핵을 포기 안 했는데 예.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간다면은 굳이 뭐 여기 뭐 백두혈통도 아니고 아니 3대 세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 있잖아요. 내줄 수도 있죠. 예, 얘네들 있잖아요. 네. 굳이 핵을 가질 이유도 없고. 얘네들은 김정은이 가져야지 지 목숨이 그렇죠. 지가 통치를 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거예요. 자,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네. 미국의 한미연합국 군사 우산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군사 뭐 약간 체력 위반 좀 주게 되면 다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도 우리도 그렇게 해줄래? 해줄게. 우리 중국의 해구산, 중국의 미사일 우산 다 있기 때문에 너네 핵 포기해라.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북한이 왜 중국의 해구산을 거부하냐? 중국의 해구산을 쏘는 순간 김실가는 나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해구산을 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지만- 김정은이 3대 세습, 뭐 4대 세습이 아닌 네. 이렇게 중국식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는데 최룡화가 앞장쓴다면 만약에 김정은을 제거하고 일파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굳이 핵이 필요 없이 필요 없죠. 자기는 뭐 5년이고 10년이고 예. 저 권력 잡다가 자기는 어차피 세습의 정통성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김씨도 아니고 예. 백두혈통 무슨 세습에 세뇌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개혁 개방으로 가겠다. 예. 인민들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죠. 중국식으로 우리 부유한 나라 만들겠다. 예. 그리고선 돈 왕창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받고 예. 핵 주고 예. 그다음에 한 5년 권력 잡고 중국식으로 물러나는 물러나는 식으로. 데죠. 중국도 10년 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시진핑이 영구 집권하려고 그랬지만 예.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추측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뭐 김실가 중에 누군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이 반김 세력들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김실가는 해먹을 때를 해먹었고 얘네가 무슨 돈 주고 산 걸로도 아니고 지들이 강탈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강탈해가지고 지금 강제로 투표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남은 것은 결국은 이제 홀보순 삼천리 금수강산 반쪽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완전히 지금 고지가 된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실패한 권력을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더 해먹겠다? 야 이건 진짜 내가 보건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달라졌다.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예. 그 세뇌 교육과 이런 선전선동술은 지금까지 맥혔는데 예. 이제 휴대폰도 퍼질 만큼 퍼졌고 그렇죠. 이제 뭐 부글부글 끓을 만큼 끓었고 이 예. 사람들은 또 다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구심점이라는 사람이 딱 살아있어가지고 통제할 때는 겁이 나서 할 수 없었는데. 중국의 외압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붕괴되는 순간 중국의 외압이 갑자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중국의 힘이. 네. 그러면 이 중국의 힘에 애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의 힘을 등에 없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약간 좀 때가 좀 이렇게 이른 측면이 있는데 네. 김정은이라는 그때 김정은이 제거했어야 돼. 그렇죠. 딱 제거해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강력한 중국의 힘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개혁 개방 가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예. 근데 근데 최룡해가 중국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이 특사로. 최룡해는 중국의 특사로. 이 친중 인사이기도 하고 저 아버지 최연도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국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척이 때 네. 인민군 총정치국장 별 달고 이제 그 김정은을 대신해 가지고 중국에 간 적도 몇 번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최룡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의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김정은의 이익이 우선하지만 네. 김정은이가 사라진 새로운 북한에서는 중국의 이익을 우리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중국이 또 구차하게 또 뭐 누구 또 김신에 세운다? 아이사 걷어치워라 이런 것들은. 네? 새롭게 판 짜라 이제는. 응? 그래야지만 중국식대로 하라오. 그렇죠. 예. 그래야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작년에 지금 그 뭐랄까 그 달러가 없으니까 마지막 지금 동아줄이 뭐냐면 시진핑이가 망하게는 안 하려고 100만 명의 중국인들을 이제 관광객으로 보내겠다. 네. 예? 그래가지고 한 5억 달러 벌라. 해가지고 이제 얘들이 뭐냐면 남은 돈 깡고리 털어가지고 양도건천, 원산 거기 그 관광지구, 남포, 평양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놨어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광객을 1차를 받았는데 그게 우한 폐렴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러니까 돈은 땡전한푼 못 벌고 투자만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또 관광객 못 받고 못 받고. 우한 예. 폐렴 때문에. 예. 야 이제 코너에 몰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 어떤 이제 뭐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뭐 더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현금으로 수혈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업 부도나게 되면 정부가 지금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수혈 안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수혈이 안 되게 되면 국가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응? 이미 군계가 바닥났고 현금이 없어요. 그럼 뭘로 움직입니까 이제? 식량도 뭐 지금 군량미도 쓴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국제 유가는 지금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제로 지금 들어갔는데 북한의 유가는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달러가 없으니까 기름을 못 사니까. 기름 못 사니까 그 기름 대북 제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 중국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북한입니다 지금. 그러네. 이게 지금 얼마나 이상한 그 징후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제 몇 줄을 잡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중요한 건데. 통일의 주도권을 중국한테 뺏기냐, 예, 이때 아니면 중요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 건. 되는데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하려면 북한의 소요 사태가 있을 때 예.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접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평양을. 그렇죠. 예. 그런 작전을 세워놔야 되는데 예. 중국 못 들어오게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럴 그 수 있나 이제 문정부가. 이게 참 한국이 문제인 게요. 그 독일 통일되기 전에 사실은 그 소독 정부가 네. 라디오 프로젝트 해가지고 동독에다가 라디오 쏘고 TV 전파 쏘고 해가지고 그걸 왕창 했는데 네. 동독의 정보기관이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예.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독 주민들이 소독의 뉴스를 다 듣게 됐고 소독 정부는 뭐냐면 동독 정부가 아니라 동독 주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폈죠. 아,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했잖아요. 삐라 보내고 저 예, 예. USB 보내고. 그러니까 정치범 돈 주고 사오고 그리고 모든 지원은 인권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했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인권 중진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상대방을 고려해서 인권 정책을 내놓겠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독재자를 고려해가지고 인권 정책을 씁니까 지금? 그러게. 예? 이게 이런 사기꾼들, 응? 이런 위선자들, 응? 쟤들이 무슨 뭐 표를 좀 얻어가지고 권력을 쥐었다 하니까 응? 북한 인권에 대한 그 만행을 우리 국민들이 잠깐 잊은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응? 어떻게 독재자를 고려해가지고 대한민국 인권 정책을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러게요. 예? 독재자의 인권 정책을 쓰고 인민들은 지금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인민들의 마음을 고려해야 될 소위 민주정부라는 정부가 응? 반대로. 독재자를 고려해가지고 인권 정책을 쓰겠다. 응? 그러니까 독재자가 싫어하게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응?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북한 사람들이 라디오도 못 듣게 하고 남한 드라마도 우리가 좀 보내고는 있지만 응? 민간이 해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부가 해야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그걸 다 했기 때문에 동독의 변화가 올 때 아무리 외부가 개입을 해도 동독 주민들이 난 소독으로 가겠다 우리가. 그래서 투표로서 그냥 소독으로 연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최령계를 포함한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중국으로 가도 북한 인민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게 되면 최령계 집단이 중국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너 땡큐 우리는 안 가겠다고. 우리는 대한민국과 통일하겠다.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가겠다 해도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통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네요. 친중으로 간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친중으로 가가지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가지고 북한의 힘을 키워가지고 아마 중국의 세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고 또 할지도 몰라요 또 사실은. 예? 이게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야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기로에서는 지금 한반도 예. 운명인데 맞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플랜을 잘 짜서 우리가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예. 북한 독재에 타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한미동맹 강화해서 여차하면 중국 까불지 말아라 우리가 접수한다고 이런 명분도 쌓고 이런 또 말하자면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에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리미리 예. 북한 소요 사태 때 그 저기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한 메시지 줬어요 중국에. 줬죠. 예. 북한 소요 사태 때 북한 꼼짝 말하는 비슷한 메시지를 줬어요. 예. 이럴 때 줘야 되거든요. 예. 중국 니네는 저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예. 한반도는 우리 단일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중국 시진핑한테 절절절절 매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 흔들어 놓고 예.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그 북한은 우리 영토라는 그 개념을 있잖아요. 네. 여기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만 그 통치하는 게 아니라 북한 지역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 목적으로 지금 세워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의 생각은 전부 다 김정은한테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통일의 기회를 왔고 변화를 왔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얻을 이익은 뭐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예? 큰일 났는데.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한 경제 개발권도 다 중국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 개입하는 순간 친중 세력들이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몰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필사적으로 대한민국 개입을 막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중국하고 해가지고 경제를 세워야지만 자기네가 장기적인 기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개입을 막지요. 하지만 북한의 민심이 터져가지고 한국하고 하자.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인민들 북한 인민들을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인민들을 위한 예. 정책을 펼치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면서도 하여튼 뭐 비밀 뭐라고 특사라고 그럴까 비밀스럽게 이쪽 최룡해를 비롯한 이 집단 에리트들한테 자 김정은이 이렇게 됐을 때 과감하게 제거하고 우리 네. 대한민국하고 통일합시다 중국 맞고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들 이제 북한의 통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주겠소 하고 예. 우리가 당장 흡수 안 한다. 예. 당신들이 집단이 최룡해를 비롯 통치하게 해야겠다. 예. 그 대신 3대 세에서 몰락시키자. 예. 그다음에 핵만 관리하자. 예. 예?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 가자. 예. 개혁가방으로 가자. 이렇게 여기를 설득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인민들은 자유대안의 품으로 설득을 하고 예. 이러고 중국하고는 맞고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예. 반대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 아이고,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는 오고 있는데 저로 얘기인데 지금.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사실. 그러네요. 예. 아이고 강철한 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이 계속 급변 사태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강철한 대표 같은 이제 다양한 한반도 전문가를 모셔서요 이봉기 TV에서 앞으로 계속 이 미래에 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철한 TV도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죠. 예.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